나의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시고 정성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딸로 여기시고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정일을 도와주시면서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자며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나이에도 어미에게 받은 사랑이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보살핌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저희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며 살자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 겪은 힘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딸 같은 사랑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의 품에서 편히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었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진정성 있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나날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받는 기분이 참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반가웠어요. 부려먹다, 꾸미다, 친절하게 굴다. 애정, 관심, 시어머니, 친절, 보답, 살살 굴다. 눈치채다. 자책, 무조건, 법전, 무법지대, 빈손, 밥상, 밥 먹으러 오라고 하다. 음식, 시부모님, 말로 하다. 알아듣다. 선물, 벌을 받다. 며느리, 코트, 친구.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마침 잘 됐어요. 엄마의 친구분께서 받았던 코트보다 훨씬 비싼 것을 사러 가게 됐어요. 한 달치 생활비를 탈탈 털어서 전에는 상상도 못한 비싼 코트를 사주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남편은 내가 철없다며 혹이 찔려도 어머니를 위해 선물을 했으니 뿌듯했어요. 내면은 집에 오면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면 좋겠어요. 언젠가 허락이 나면 해외여행도 보내줄 테니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요구했고 나중에는 가족도 시키는 일들까지 다 본인이 책임져야 했어요. 시댁 살림까지 책임져야 했죠. 남편은 지켜보기만 했는데 시댁과 나의 사이에서 남편은 제 대신에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뭐라 할 수 없었죠.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한순간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것은 제가 식구까지 청소까지 다 해결한 채 집으로 돌아가 제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고요. 당신은 왜 자꾸 싸돌아다니는 거야? 주말인데 약속 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에 음식도 없어. 배고프니까 얼른 밥상 차려. 너무하지 않아? 내가 오늘 얼마나 대청소를 했는데 지금 나한테 밥 차려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니랑 당신이랑 대화도 한 것 같던데 나도 평일엔 회사 다니는 바쁜 사람인데 주말에 종로릇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부당하지 않아? 이러니까 검정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네.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처럼 존경받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큰 머리가 나서 그건 다 가식이었나 봐. 무섭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서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나를 무시하네. 내가 화가 나서 약간 고집을 부리면서 집 안 물건들을 흔들어 댕기는데 사람들이 겁쟁이가 되면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인 남자가 pe악질을 하는데 겁이 안 나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무슨 사태인지 모르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던 중에 우리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도련님은 손버릇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전 여자친구와 싸움이 있어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상대를 소개해준다며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도 도련님에게 조금씩 세뇌를 당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도련님은 조금 유명한 편이었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맛집으로 소문난 그 음식점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죠. 돈도 많았고 사업을 확장 중이었어요. 그 도련님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꼬신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집안이 대단한 딸이라는데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장사가 잘 돼서 강남으로 진출하면 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 앞으로 조금 더 번창할 것 같아요. 진심의 꽃길만 펼쳐진다고 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유명한 집안의 딸이라면 사업가 집안이겠죠. 형수랑 끼지도 말아야 하지만 빠져야지요. 형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분이시라면 그 집이 국회의원 집인가요?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도 돼요? 국회의원 집딸과 아까 언급한 정도의 분이시라면 대단한 분이시겠군요. 내일 인사할 거라며 미리 음식이라도 해두어서 좋을 텐데요. 하지만 마음이 급하면 손을 먼저 끼면서 물릴 수도 있어요. 형수가 곁에 와서 도와주지만 소중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언젠가 힘든 시간에 도와주신 분이 생각나면 더 감사하게 느껴져요. 형수와의 관계가 미래지만 이름 정도는 알아야겠어요. 가족이라면 더 잘 알아야 하죠? 전혀 마주칠 일이 없어도 그래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알 것이 적지 않아도 볼 수 없을 것이 없어서 바로 질문해야 할 것쯤은 될 것이에요. 내일 인사하러 가시겠군요. 아마도 다들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야기를 듣고 나오시려고 하니 슬쩍 들어가셨다 했군요. 그런데 화장품 파우치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다시 돌아가시려고 문을 열었을 때 어쨌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다들 쟤는 밥만 하고 떠날 사람이라던데 왜 난 낯선 사람인 거지? 그 나머지 부끄러운 사정들 다 듣는데 불편해하려는데 할례하지 않은 이유는 뭐일까요? 거기서 들은 얘기대로 그냥 빼먹은 거지요. 일찍 집에 가라고 내가 말할 거야. 엄마가 꼭 말해도 돌려보내야 돼. 나 솔직히 우리 집안 괜찮은 척했다 말이야. 형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아무튼 엄마가 알아서 좀 잘 좀 해줘.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러 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없는 뒤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너무 황당했어. 언제는 딸처럼 생각한다 하더니만 딸이 아니라 종이었다. 아죠.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내일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안 갔다가는 또 무슨 서다이 날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무섭기도 했고 마음 한편에는 제가 잘하면 다시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저를 예뻐해주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있었어. 다음 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벨이 먼저 울리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전화 발신자를 확인하니까 시어머니 있어요. 아우, 어머님,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예, 오늘 집에 손님이 오는데 당연히 이 아침부터 준비를 해야지. 예, 며느리가 글쎄 해산물을 좋아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수산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하니까 얼른 준비해서 나와라. 살기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장바구니 넉넉하게 되고 알겠니? 어제 시어머니랑 도련님이 저는 반만 하고 보낼 거라는 말을 했기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갔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기도 했고 솔직한 말로 새로 오는 예비 동서가 너무 궁금했어. 하여했어요. 우리 귀한 도련님께 대한 정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혹시 동서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시어머니를 제쳐놓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상상도 펼쳐볼 필요가 있어 따라서 급히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보다 늦게 가면 또 얽매일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종이 가득한 재료를 하나하나 사서 시댁에 도착해보니 정신을 차리니 시계가 이미 5시를 향하고 있었어요. 6시에 오겠다고 했는데 정리도 하고 옷 갈아입고 시간 내에 도착해야지. 너도 오만 수고했는데 이젠 집에 가서 푹 쉬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따금 그녀의 마음을 알기에 일부러 순진한 척했답니다. 이봐,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예비 동서님 오면 문 열어주고 등등 해드릴 테니 미리 단장하고 계실 대로 오하고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하자 겸허히 이야기하며 실제로 그녀가 마음을 아는 척했어요. 아뇨, 전 할 것이 많이 없어요.
어머니도 같이 움직이셨는데 당신이 힘들게 모든 것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나를 집으로 보내고 신경 쓰이는 몰래 부탁했어요. 형님과 마주해야만 해요. 저도 동서의 얼굴을 당연히 봐야겠죠. 여기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가라고 했지만 제가 듣지 않아서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예비 동서가 올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와 입씨름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서 참았던 호통을 들었어요. 어서 거기서 떼어져서 가라고 얼마나 짜증이 나야 할까요? 내 자리에 서서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잖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별 소용이 없는데. 난 가족이자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대접받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려는 거야? 서원이 사람 아이고 생각이 깊어야 한데 왜 이리 반항적이야? 뭐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야? 좋은 대접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야? 내가 집 선배님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너가 있을 자격이 어디 있어? 집안을 망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왜 집안을 망치겠어? 엄마, 너무 황당하다. 없는 이유도 없고 집 주문이가 아니니까 자리에 있어도 무리는 없어. 인사의 자격은 충분히 있는데 왜 버티고 있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내가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질러. 그런 행동에 너무 황당하다. 쫓아내겠다니 어머니? 안 돼. 그런 행동에 동의할 수 없어. 더욱 동정이 생기네요. 도련님이 많이 보십니다. 그래 그러면 사실은 형수를 우리 집에서 돌봐주는 아줌마라는 걸로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상대 집에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아줌마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겠어요? 소용없는 얘기를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가세요. 너 방에 아무도 없는데 왜 끝까지 있어요? 못 가겠어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첫째 면이니까 자격이 없죠. 저도 너도 오기가 생겨서 인사해야겠어요. 대단한 사람이 오는 건가 궁금해서 정확히 해야겠어요. 그러자 시댁이 작은 마당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었죠.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휘젓는 건 아닐 테지요.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잡아 좌우로 흔들어서 종이 인형처럼 다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흩적흩적 던질 정도로 컸기 때문에 저는 마당에 넘어져 아픕니다. 그 순간의 수치와 원망이 너무 크네요. 너무나도 초라한 제 모습이 싫었어요. 한마디로 안쓰러운 한 사람. 저기요, 죄송하지만 한글로 번역을 도와드릴 수 있나요? 혹시 이어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그들과 함께 시댁으로 당당히 입성할 수 있었어요. 예비 동서와 예비 사돈이랑 함께 들어온 저를 보고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마치 죽지도 않은 각설이 제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예비 사돈이랑 같이 시댁에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한복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지를 하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겨우겨우 쫓아냈더니만 내가 여길 왜 들어와 하니? 왜 사돈택이랑 다정하게 들어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아휴, 내가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아, 저희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이렇게 다시 인연이 닿을 운명이었던 봅니다. 그렇게 저를 뿌듯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집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억척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늘 돈이 부족해서 배를 쫄쫄 굶어야 했거든요. 돈이 되는 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그게 득이 되는 일인지 실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손을 대는 멍청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무조건 망해버리고 많은 마이너스의 손이요. 그냥 남들 평범하게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것저것 일은 다 벌리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도 돈은 못 벌었어요.
아니 못 벌기만 하면 다행인데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남들이 돈 좀 만지는 일이라고 했다고 팔랑귀가 발동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해도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이 시작했다 하면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투자 비용만 날리는 일이 허다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도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회사 다니면서 월급 급으로 먹고 살고 그러면 안 돼요?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이거저거 손을 떼서 집안을 자꾸 시궁창에 처박아 놓냐고.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 알 거 다 아는 나이라고 우리 집에 얼마나 답 없이 사는 건지 깨달았다고. 나 대학도 가야 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허튼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도움을 주기는 거냥 가진 돈 없냐고. 100원짜리 동전까지 다 털어가는 건데 회사 일은 뭐 쉬운 줄 알아? 아, 그게 다 조직 관계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건데. 나는 성격상 그런 게 안 맞아. 사업 한 방이면 다 해결될 비디고 형편인데. 내가 아무거나 손대는 것 같아 다 잘 된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시작을 하는 거지. 어디 기집애가 어른이 하는 일이 토를 달고. 그래 넌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학원 하나 못 다니는데 무슨 수로요? 내가 문제집 사려고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가 놓고.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10,000원, 20,000원까지 다 가지고 가냐고요? 아니 이해가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그래 나중 되면 다 고맙다고 할 거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사업에 손에 대는 거 아니야? 빚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적당히 빚 있는 게 신용도 올라가는 거에도 도움이,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가 왜 꼬치꼬치 따지고 집에 가면 안 돼요. 평범한 사업 하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나 손해를 보고만 있으니까 제가 살기 어려워지고 미치게 될 지경이었어요. 고등학생이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님은 왜 몰랐는지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이 팔기 위해 사주었는데 인증이 없는 상품이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득이 많다고 해서 들어갔다던데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어요. 이제는 고등학생이에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자가 되라고 말한 적 있나요? 강남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적 있나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히 살고 싶어요. 이번에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아빠의 사업에 피해를 주었나 봐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이것이 다 안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부디 정신 차리길 바래요. 빛이 나지 않더라도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죠. 양심 좀 가지고 살아. 이런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살 수 없어. 이혼하자. 너 하나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아. 얘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얘가 20살이 되면 그때 이혼 서류를 내자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너만 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 이혼을 원했어. 잘 됐어. 내가 보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건지 누가 더 죄를 지었는지 서로 싸우다가 내가 사라진 다음에야 이혼한다고 했어. 그런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저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해. 내가 성인이 되면 서로 양육할 의무는 없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내 인생의 첫 배신을 부모한테 받았어. 왜 내가 낳은 건데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궁금해졌어. 정말로 남이 될 나에게 알아서 잘 사라고 던져주고는 두 사람은 갈라졌고 그 이후로 부모는 난 어떻게 사는지 제 생각은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 연락해봐도 무시당하고 돈이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란 차가운 대답만 받았어. 제 부모가 어떻게 살고 나에 대해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던 건데 마치 그때처럼 차갑게 대답하셨어. 그때 받은 상처는 평생 아프게 남을 것 같아. 사실 공부는 좀 잘했었어. 4년째 서울대학에 있어? 성적이 꽤 괜찮아야 하는 곳에 합격했다. 그래서 내가 대학 등록금을 납입했는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돈도 보내주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연락했을 때 서로 책임이 떠안겨진다. 어머니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됐다.
아버지는 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 양육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한다. 부담스러우니 다른 일로 연락하기를 권한다. 어머니는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머니와 돈 문제로 싸울 것이다. 씁쓸하.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했다. 이런 부모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내 운명은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내 게임에는 든든한 뒷받침이 없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너무 불쌍했다. 애정 결핍과 상실감을 느꼈다. 일단은 대학교에서 휴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제일 쉬울 것 같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주말에도 야간에도 열심히 일하는데 주요 수당도 주지 않고 추가 수당도 주지 않고 그냥 최저시급만 주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사가 협박을 하더라고요. 와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고작 20대 초반 애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세상에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가 싶었어요. 어린 여자로 보고 갑자기 돈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돈을 줄 이유가 없죠. 고용노동부에 제가 신고했으니까요. 언제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요수당을 받았다고 그러냐고. 나는 반지 않다. 남들도 안 받으니까 나도 안 받는 거야? 아, 너랑 안 맞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소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데 어디든지 한번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봐. 이런 일이 2000년 초반에도 있었어요. 주요 수당이 추가된 건 언제인데 막 그런 태도로 나오는 사장들 때문에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일은 갈수록 돈을 받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웃긴 게 그 편의점 사장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어떤 가게나 알바를 하려 해도 다들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단 하나만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곁눈질로 쫄쫄 굶는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야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어? 너도 해볼 생각 있니? 하루에 돈을 쳐주는데 편의점 알바와는 비교할 수 없어. 몇 주 내내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돈도 많이 들어오잖아. 나는 망설였지만 돈이 필요한 내가 같이 하자고 해서 결정했어.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는데 이 알바는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하는 홍보 알바야? 전단지 붙이고 나눠주고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홍보하고 춤추는 일이야. 돈을 많이 준다더라고.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 했어.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홍보하는 일을 했어. 어리다 보니까 전단지 나눠주는 건 하지 말라고 했어. 그건 좀 더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대. 국회의원 차에 타서 춤추며 홍보하고 대기하다가 차가 오면 나갔어. 대기 시간이 길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했어. 돈을 벌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의 비서가 나를 살펴보더라고. 다음 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어.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짧은 기간 알바를 하면서 많이 공부하죠. 그런데 대기 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걸 보니까 감탄스럽네요.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대학은 이미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왔어요. 예전에는 직접 돈을 벌어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보통은 부모가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궁금해서 살펴보셨더라고요. 부모님은 무슨 사정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 대학을 다니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내가 좀 대놓고 물어봤다고 미안해하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부모님 중 둘 다 알아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해서 연락해봤지만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제가 성인이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 대학에 가야겠지만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임금을 차지하는 일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시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결국 성공 운이 떨어진 이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별다른 말이 없어서 저도 이야기를 멈추었고요. 어쨌든 저는 팬들보다 위해 알바를 열정적으로 하였는데 알바가 끝나는 시간쯤 비서가 제게 불렀고 국회의원 후보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앞이 멍해져 버렸죠. 학생이 가진 이야기를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서 정책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데 성공운은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따라서 의원님은 흥미를 보였어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선거운동을 돕는 알바일은 임금이 적긴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끝이라는 것이요. 대신 제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고 학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제의했는데 누가 걱정하지 않겠어요. 제 이름은 그냥 김양으로 표기하여 얼굴은 공개하지 않으신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 대신 가끔 행사에 나와 후원을 받는 모습만 내다보라고 하셨지만 이건 정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지요. 생각해보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거지 같은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기대할 수 없던 휴학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학기부터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냅다 좋다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의원님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나는 이 일은 없는 일이 되겠구나 싶었네요. 생각해봤어요. 2학기가 되어 복학 신청이 와서 돈을 모아보았지만 한 학기를 충분히 버틸 돈이 아니라 한 번 더 쉬기로 결정했어요. 등록금만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을 듣고 싼 음식을 먹고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등록금이 언제고 얼마나 후원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학교에 가서 후원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부터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 텐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받았어요. 사실 사람이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후원금이 좋은 곳에 쓰일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고등학생으로 자랑스러운 아들과 중학생으로 자랑스런 딸이 있어서 참 대견해요. 아직 어린데도 공부에 열중해서 더 멋있어 보여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걸 보니 참 뿌듯하네요.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밤중에 따라오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아이들을 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고 싶지만 와이프가 계속해서 희롱을 해대니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요. 물론 이 말이 진심인지 그냥 헛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게 진심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대학이 만족스러운지 묻는 그 말에 나도 어쩌면 의미가 있는 가르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설명을 잘하는 편이니까요. 후원금을 받으며 모른 척하는 것도 어색하네요. 물론 더 좋은 교사들이 많을 테지만 너의 마음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후원을 받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들지 않나.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일을 이루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 공부할 때야. 나중에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불러. 내가 시간을 내어 공부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없이 지내왔지만
후원금으로 학교 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아. 귀찮긴 했지만 무료로 학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어. 반장 집에 갔더니 고등학생인 딸이 문을 열어주네요. 저는 제가 부탁하면 돼요 아빠가 받아주라고 했거든요. 뭐 혹시 음료수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엄마가 집에 오신 손님은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오렌지 주스는 어떠세요? 음료수까지 드릴 거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른들 쪽에는 계량칸에 마시고 계시던데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료수는 받았으니 먹어야죠. 앞에서 공부하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문제만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곁에 가서 이 문제는 방정식을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어느새 아이가 이것도 알려줘, 저것도 알려줘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붙잡고 같이 과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이 도착했어요. 나와 의원님 딸은 공부에 몰두해서 오신 걸 몰랐고요. 혹시 우리 딸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직 유효한 걸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문제를 푸고 공부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 참 신기해요. 저는 당장 도와주기로 하고 의원님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2년간 도와주었어요. 후원금을 받아도 기분이 묘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대학에 다니면서 의원님 딸이랑 주말에 놀러가고 공부도 했죠. 그렇게 2년간 씨름 끝에 의원님 딸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서요. 그러나 취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표품 받지 않았고 제 학업 생활은 끝이 났어요.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고요. 의원님 딸은 대학 생활에 신이 나서 노느라 바빴고 의원님은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까지 당에서 열심히 법안 제의도 하시고 아무튼 외부 활동으로 바빴거든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저는 취업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의 이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 사정을 전부 들은 우리 시댁은 당연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거기서 폭탄에 던졌죠. 와 정말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 어떤 종보다 더 부려먹었던 시댁에 아주 큰 방울 터트리는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 아닐까 싶어요. 민지야, 너 결혼 꼭 해야겠니?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이나 쌓아온 정이 있는데 내가 지옥 구렁텅이에 빠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에 없지 않겠어? 어르신, 그거 몰랐죠? 저희 도련님이요. 예전 여자친구랑 싸움을 하고 경찰서 갔던 이력도 있고요. 그 때문에 합의금도 어마어마하게 물어줬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저 우리 집안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네. 게다가 왜 없는 말까지 지원해서 이 간지를 하고 그래? 아주 못된 계집애 같으니라고. 너 당장 안 나가. 어머님, 뻔히 경찰서 가서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 기록인데 눈 가리고 아흥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 솔직하게 깔 건 다 까야죠. 없는 말 지내긴 개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 집 집안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숨쉬는 줄 알아요. 게다가 우리 남편도 열받으면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던져대는 게다. 이게 다 집안. 내려가지 않으면 어떡해요. 저도 적당히 이혼날 시기 있는데 우리 민지가 이런 집에 시집 오면 큰일 나요. 제가 시댁 식구들을 쳐다보니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도련님이 발만 동동 부른다고요.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웃으려고 했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정사를 운운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집안일을 다 던지는 시어머니들, 민지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혼할 일을 만들지 말고 그냥 파혼하세요. 제가 민지를 정말 동생같이 생각했었어요. 민지도 잘 따랐었죠.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없는 소리를 지원해서 막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미친년이 뭘 시비 걸고 있어? 감히 우리 집을 먹칠한다고 그래도 유분수지? 어디서 배운 거야? 그래, 이혼. 너와 같이 있으면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 치는 며느리야. 아, 나도 못 받아주겠다. 사돈이랑 예비 며느리야.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뭐가 아쉬운 걸 걸어서 결혼을 말리나요? 지금 저한테 미쳤다고 말하느니라. 무슨 속지로는 장땡인 줄 아세요?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어머님한테 받은 줄 알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을 짠 게 아닌데. 지금도 보세요. 듣는 사돈 어이온다 하니까 쪽팔리게 만드는 거잖아. 거기선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순진한 동생과 권태로워진 친구의 대화가 펼쳐졌다. 심야의 후광처럼 밝은 눈빛은 그 듬직한 편안함과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싸움을 했을 때 거기서 뭐 얻는 거야? 그리고 왜 사과를 너만 받아들일 수 있어? 싱그러운 목소리로 묻는 성이 친구를 뻗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함이 아니었다. 이는 자연의 질서였다. 호기심이 풀어놓아도 된다면 그의 속마음은 언제나 들려주었다. 고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고하자. 너에게 이해할 자격이 있어야 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곳에선 영원한 우정의 꽃이 핀 것처럼 보였다. 일어나자마자 속이 시원했어요. 물론 시댁 가족들의 눈빛이 무서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의원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무리하지 말고 일어서서 나와라. 내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 이대로 남아있으면 당하지만 마라.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진 않았지만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뒤에는 내가 싸워서 제대로 된 페널티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 솔직한 조언 속에 마음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친정이나 가족이 없어서 당장 가야 할 집이 없고 집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 정말 답답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친정이나 가족이 없어서 도와줄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거주할 곳이 없어요. 결혼 후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 삶이 무너졌어요. 혹시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자연스럽게도 우리 딸의 인생을 구한 것과 다름 없을 텐데. 아, 그 정도는 제게는 쓰이지 않을 법하지. 그래도 짐을 싸야겠죠. 지금 민지가 따로 살고 있는 작은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잠시 지내도록 해보죠. 아마도 민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언니, 좋아해요. 언니가 제 인생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는데. 좋아요. 집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다 있으니 급하지 않은 집으로 가야겠어요. 언니, 혼자 간다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쪽으로 몇 일 동안 머물게 될 거예요. 남편이 몰래 모아둔 적금이 하나 있는데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월세로 원룸을 얻을 돈은 충분할 테니까요. 그리고 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해야겠어요. 전에 직장만큼 좋은 일자리는 아니어도 혼자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염치를 버리고 민진의 집에 들어가 이혼 소송과 원룸 찾기를 할 동안 남편은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을 걸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행히도 이혼 변호사분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열심히 넣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거둬내고 이어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의 일부 짐을 포기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정했어요. 가르쳐주신 글을 토대로 번역한 결과입니다. 비록 소중한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 집에 남은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어떤 사다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감사했고 의원님도 더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변의 도움만 받을 순 없으니까요. 저는 운이 참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제 아름다운 망치. 생각했었지만 생각해보니 제 운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오곤 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기에도 좋은 일들을 항상 겪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을 너무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는 어떤 친절과 가식에 속지 않고 단단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